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유튜브 썸네일에 자주 등장하는 이진숙이 해냈다,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제가 이날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된과 동시에 아울러 일각에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1일 오는 17일 이후 예상되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헌법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자, 이 조항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17일 퇴임하면 정족수를 못 채우기 때문에 심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지요. 새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하는데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더 정확히 말해 민주당의 의도성 짙은 횡포로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이진숙 위원장이 해당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멈추고 무기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라며 위헌 소송을 낸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취임 이틀 만인 지난 8월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자, 만약 헌재가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족수를 규정한 23조 1항의 효력은 임시로 멈추게 됩니다. 이 경우 헌재는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도 재직 중인 재판관 6명만으로 각종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헌재가 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려면 재판관 3명이 퇴임하기 전인 17일 전에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6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헌재가 답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헌재가 조금 전 결정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헌재가 오늘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헌재가 오늘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우려됐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야말로 이진숙이 해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말고도 재판관 7명을 못 채우면 심리를 못하게 한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국민대 법과 대학장을 맡고 있는 이호선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할 심판 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오늘 냈습니다.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게 된다면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기영, 이영진 재판관이 퇴임하고 난 뒤에는 재판관 6명만 남게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모든 사건 심리가 중단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조항에 대해서 기존의 법은 지금의 국회와 같이 정략적인 후보 선출 지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만든 법안이라며,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심리 방법을 정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건 결과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저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현재의 민주당 같은 정당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런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없는 그런 법안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전임 재판관들이 물러나기 전에 당연히 후임이 와서 자리를 채울 거라고 가정하고 만든 규정들인데 그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보다 본질적으로 어떤 조직이건 결혼이 나더라도 후임이 오기 전까지는 일단 직무를 수행하는 게 원칙인데 헌재가 일반 회사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수는 매우 적절한 비유를 들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했는데 최전방초소에서 경비병이 후임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교대 시간이 됐다고 홀라당 그냥 떠나버리면 그건 그야말로 큰 사고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 이후 사법재판소 등에선 퇴임 또는 중간에 사임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후임이 자리를 채우기 전까지는 업무를 계속하도록 한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똑같이 절차에 관한 강행 규정인데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사실상 지키지 않으면서 의결 정도수 7명 규정만 선택적으로 지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됐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송곳 같은 지적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실제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종의 비상탈출구를 위해 내는 것인데 이처럼 언제가 국가기관관 권한 침해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되는 건 수동적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국민들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그런 처사라는 것이죠. 어쨌든 자,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단으로 헌재 마비설은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됐습니다. 자, 이게 압박을 느끼는 건 무엇보다 민주당일 텐데요. 헌법에 따르면 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중 3명은 국회 선출자, 다른 3명은 대법원장 지명자가 대상입니다. 국회 몫인 재판관 3인은 선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선출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수를 내세워 2명 추천을 고집하면서 여당과 대립해왔습니다. 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 심판 결론을 낼 때까지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노리고 민주당이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는 고의설이 정치권에 파다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